여보, 미안해요. 임신은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말이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보여준 진짜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들. 7억이라는 금액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임신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남자가 마지막에 내린 결정과 그 결과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거예요. 과연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어보시죠.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상우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자재 유통업체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39의 나이, 그는 이제 회사의 본부장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 직원들과 함께 자재를 나르고 검수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상훈아, 오늘 현대건설 현장에 철근 납품 확인했나? 아버지 오기정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쪽에서 들려왔어요.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정은 여전히 매일 회사에 나와 직원들과 소통하며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일궈낸 이 회사는 그의 평생 작품이었거든요. 네, 아버지. 어제 미리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 예정이에요. 상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성실하고 꼼꼼하며 무엇보다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상우는 타인에게 쉽게 기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이었어요. 10년 전 상우는 서울의 한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금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결국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상우는 20대 후반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때 느꼈던 절망감과 무력감을 상우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 회사에서 다시 시작했지만 그 경험은 그를 더욱 신중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들아, 점심때 시간 있으면 같이 식사하자. 할 얘기가 있어. 기정이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따로 얘기하자고 할 때는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점심시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은 상우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상훈아, 너 이제 결혼 생각해 볼 때 아니냐? 예상했던 얘기였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아버지는 종종 이런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글쎄요, 아버지.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래도 인연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야. 적극적으로 만나봐야지. 기정은 온화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소 직원들에게도 남을 도우면 돌아온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에게도 타인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갖기를 바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상훈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대학 동기가 소개팅을 주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박이서라는 이름의 28세 여성으로 서울에서 헤어살롱에 근무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소개팅이 있을 것 같아요. 상훈이 말하자 기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은 인연이길 바란다. 하지만 상훈아,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사랑은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거야.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 아버지의 조언을 들으며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만날 박이서라는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그 주말 상훈은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박이서를 처음 만났습니다. 키가 작고 동그란 얼굴에 큰 눈을 가진 이서는 첫인상부터 상훈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고
상훈도 어색함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떤 일 하세요? 이서가 커피잔을 손에 들고 물어봤어요. 상훈은 자신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의 큰 회사가 아닌 고향의 작은 건설자재 업체라고 하자 이서는 오히려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멋있는데요? 아버님이 직접 세우신 회사를 이어받으시는 거군요. 저는 그런 든든한 가정이 정말 부러워요. 이서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부모님이 몇 년 전 지인 보증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었고 현재 아버지는 택배기사로 하루 종일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간간히 부업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도 했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상훈이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자 이서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께 효도드리고 싶거든요. 오빠 같은 분을 만나면 정말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어요. 이서의 솔직한 고백에 상훈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서의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는 만날 때마다 상훈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여줬어요. 직접 만든 김밥을 싸오기도 하고 상훈이 좋아한다며 따뜻한 차를 준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상훈은 점점 마음이 기울어갔어요. 몇 달 후 상훈은 이서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춘천 남이섬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이서야, 나와 결혼해 줄래?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만큼 앞으로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서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런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상훈의 확신에 찬 대답에 이서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두 달 후 상견례가 있었어요. 이서의 부모님인 박춘배와 최명심은 상훈 가족을 만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춘배는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고 명심도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사돈어른,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변변치 못하지만 이서만큼은 정말 착하게 키웠어요. 춘배의 말에 기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어른. 이서씨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우리 상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요.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기정은 신혼집 마련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춘천 시내의 괜찮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이서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어요. 시댁 어른들께 안부 인사도 자주 드렸고 상훈의 취향을 맞춰 웨딩드레스도 선택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단정함을 추구하는 상훈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기정이 아내에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상훈은 이서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 후 이서와 그녀의 가족들이 보여줄 진짜 모습을요. 하와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훈과 이서는 춘천 시내의 깔끔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기정이 마련해준 집은 방 2개에 거실이 넓은 구조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상훈의 도시락을 싸주었고 퇴근하면 따뜻한 집밥을 준비해두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이서가 상훈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물어봤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상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결혼 전 혼자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가 친정 얘기를 자주 꺼내더니 어느 날부터는 주말마다 친정에 가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결혼한 딸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보, 이번 주말에도 친정 갈까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세요. 상훈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드리는 것도 사위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친정 방문은 이전과 달랐어요. 평소 온화했던 최명심의 표정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고
박춘배도 어딘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사위야, 우리 이서 시집 온 지 이제 한 달 됐지? 춘배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지금 사는 집이 좀 작지 않나? 우리 이서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넓은 곳에서 살았거든. 상우는 당황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32평 규모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명심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본 게 있어요. 서울 강남 쪽에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 전세금이 한 7억 정도 된다는데. 7억이라는 금액에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2억인데 갑자기 7억짜리 집을 얘기하다니요. 장모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에 만족하고 있어서. 아이고 사위야.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데 좋은 데서 살게 해줘야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명심의 말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묻어 있었어요. 상우는 이서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해주길 기대했는데 이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너무 성급하신 것 같은데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춘배는 이미 술이 얼큰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성급하긴 뭐가 성급해? 우리 딸 시집 보내면서 이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다른 집 사위들은 다 해주던데. 순간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처가에서는 이런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우는 이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서야, 너도 정말 집을 옮기고 싶어? 글쎄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해봐야죠. 사실 지금 집도 나쁘지 않은데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면. 이서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거부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원하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상훈에게는 그 애매함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밤 상훈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7억이라는 돈은 아버지 회사의 1년 순이익과 맞먹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요구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혹시 내가 처가 사람들을 잘못 봤나? 상훈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이사 문제로 고민하던 중 상훈의 앞에 새로운 골칫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서 쉬고 있던 상훈과 이서에게 벨이 울렸어요. 이서가 문을 열자 키가 크고 마른 남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이서야, 오빠 왔다. 매형도 처음 뵙겠네요. 저는 박혜곤입니다. 이서의 사촌 오빠였어요. 상훈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혜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후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했죠.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의외로 말솜씨가 좋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매형, 정말 반갑습니다. 이서한테 매형 얘기 많이 들었어요. 건설자재 사업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전망 좋은 사업이죠. 혜곤은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회사 일이나 요즘 경기 얘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매형, 사실 제가 요즘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특히 건설 관련 자재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이에요. 매형 같은 분이 투자하시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상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아, 매형도 아시잖아요. 요즘 모든 게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추세죠. 건설 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국의 건설업체들이 쉽게 자재를 주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혜곤의 설명을 들으면서 상훈은 여러 의문점을 느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건 이미 많은 업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분야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과 전문성이 필요했거든요.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일단 5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형 같은 분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아요. 5천만 원.
상훈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해곤의 과거 사업 실패 이력을 생각하면 더욱 신중해야 할 문제였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훈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자 해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매형,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른 투자자들도 관심 보이고 있는데 너무 늦으면 놓칠 수도 있어요. 이서야, 너도 매형한테 말해봐. 우리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곤이 이서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상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오빠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니까 한번 도와주면 어떨까요? 상훈은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처가 쪽에서 연달아 큰 돈이 드는 요구를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서야, 이런 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매형, 가족 사이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저도 나중에 성공하면 당연히 갚을 거고요. 해곤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거절하면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결국 상훈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해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곤이 떠난 후 상훈과 이서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여보,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우리 오빠인데. 이서야,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야. 더구나 사업이라는 게 위험한 거잖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믿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어려울 때 도움받은 적 있잖아요. 이서의 말에 상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상훈도 과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과 이 상황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이서의 절친인 윤다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다희는 상훈보다 2살 많은 여성으로 약삭 빠르고 직설적인 성격이었어요. 상훈과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항상 어딘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서 정말 복 많이 받았네요.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다희가 상훈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보다는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희는 상훈에게 따로 말을 걸었어요. 오빠, 혹시 재테크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정말 좋은 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상훈은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이서의 사촌 오빠에 이어 친구까지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우연일까요? 별로 관심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서한테는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서 원래 꿈이 컸거든요. 다희의 말에 상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좋은 뜻은 아니었어요. 다희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상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내의 친구가 던진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서한테는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고는 며칠 후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를 들고 왔다며 상훈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매형,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거 보세요. 해곤이 내민 서류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상훈이 자세히 살펴보니 허점이 많았어요. 시장 분석도 부실했고 수익 구조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해곤 씨, 죄송하지만 이 사업에는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훈이 단호하게 말하자 해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매형,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이런 큰 돈이 관련된 일은. 그때 이서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사업 준비했는데. 이서야,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야. 5천만 원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니? 상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이서에게 강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이서의 말에 상훈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서는 우리가 아닌 우리 가족과 당신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 후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최명심이 직접 상훈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사위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상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장모를 만났습니다. 춘천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난 명심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사위야, 우리 이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결혼하고 나서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서 결혼시킬 때 좀 더 나은 환경을 기대했거든. 지금 사는 집도 좁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명심의 말을 들으며 상우는 어이가 없었어요. 현재 이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생활비는 모두 상훈이 되고 있었거든요. 빠듯하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특별히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하긴 다른 집 사위들은 차도 사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그런다던데. 우리 이서는 결혼하고 나서 새로 산 게 뭐가 있어? 상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서는 결혼 후 헤어살롱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명품이나 비싼 선물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말이야, 집도 이제 좀 넓은 데로 옮겨야 하지 않겠니? 우리 이서가 원래 넓은 곳에서 살던 애라. 또다시 집 얘기였어요. 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이서가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그러더라. 다른 집 신혼부부들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 이서만 춘천 구석에서. 명심의 말에 상우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결혼할 때는 고마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이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서야, 정말 지금 우리 생활이 불만이야? 글쎄요, 만족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이서의 솔직한 대답에 상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살던 이서는 어디 가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일단 집부터 옮겨야죠. 그리고 차도 바꾸고 제 친구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는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상우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3달 만에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상우는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저 이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기정은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훈아,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혼하려고 해요. 상훈의 말에 기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린 게 다행이야.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상훈이 이혼 의사를 밝힌 지 사흘 후, 이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상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요.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이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상우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서야, 이미 늦었어. 우리 가치관이 너무 달라.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상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전세금을 누가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 측에서 전액 부담했다면 아내 측의 재산 분할 청구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상우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집 전세금은 아버지가 전액 지원해줬고 이서의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상우는 이서에게 정식으로 이혼 협의서를 건넸습니다. 이서는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게 뭐예요? 위자료도 없고 집도 안 준다고요? 집은 원래 내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거고 명의도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래도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몇 달 됐다고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내려는 거예요? 이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상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쪽에서 주는 거야. 우리 이혼 사유를 생각해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더 나은 생활을 원했을 뿐이에요. 이서의 말에 상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만 더해졌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며칠 후 이서가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임신이라니요. 정말이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아직 병원은 안 갔는데 생리가 늦어지고 입덧 증상도 있어서. 이서의 말에 상우는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이혼 문제가 훨씬 복잡해질 것이었거든요. 그럼 내일 같이 병원 가자. 정확히 확인해 봐야지. 아니에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봐요. 이서가 병원 가는 걸 미루자 상우는 의심스러웠어요. 보통 임신을 의심하면 빨리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데 왜 미루려는 걸까요? 이서야, 임신이 사실이라면 우리 상황이 많이 달라져.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겠어. 제가 제 몸인데 제가 더 잘 알죠. 확실해지면 말할게요. 며칠이 지나도 이서는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해서 임신했으니까 이혼은 잠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상훈도 아이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어요.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무작정 이혼을 밀어붙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이서는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상훈이 계속 재촉하자 이서는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병원 가라고 그래요? 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이면 산모 수첩도 만들어야 하고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잖아. 아직 너무 이른데 뭘 그렇게 서둘러요? 결국 상우는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보통 임신을 의심하면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가요?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4, 5주 정도면 임신 테스트기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병원에서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상우는 확신했어요. 이서가 임신을 주장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상우는 이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야, 내일 무조건 같이 병원 가자. 아니면 집에 있는 임신 테스트기라도 써보자. 왜 자꾸 그래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서의 격한 반응에 상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테스트해봐. 약국에서 사올게. 싫어요. 왜 자꾸 강요해요? 결국 며칠 후 이서는 울면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임신은 거짓말이었어요. 상훈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이혼을 막고 싶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상훈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였구나.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서는 이혼을 막기 위해 임신까지 거짓말할 정도로 절박했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서야,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게. 상훈은 다음날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협의 이혼은 불가능해 보였고 법정에서 철저히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 2달간의 법정 공방은 상훈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서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상훈의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은 확실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요구를 했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상훈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서가 친구 다희와 나눈 대화 내용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더 받을 수 있어. 이서한테는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해와 같은 대화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이서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이서 측 변호사는 신혼 초기에 당연한 기대였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일방적인 경제적 요구와 기만 행위가 반복되었고 특히 임신 허위 신고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훈은 이서의 가족들과도 몇 차례 마주쳤어요. 최명심과 박춘배는 법정에서 상훈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경제적 요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해고는 재판 과정에서 상훈에게 접근해 마지막 한 번 더 투자를 부탁하려 했어요. 매형, 법정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해곤 씨,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상훈의 단호한 태도에 해곤은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어요. 윤다희는 재판이 시작되자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서가 도움을 요청해도 요즘 너무 바빠서라며 피했어요. 결국 이서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3개월 만에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하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이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서가 울면서 항변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그것은 피고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상훈은 신혼집에서 이사를 준비했어요. 이서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헤어살롱은 이미 다른 사람이 채워져 있었고 결국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됐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이벤트 알바까지 뛰어야 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어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지만 생활비를 제외하면 매달 20만 원씩밖에 갚을 수 없었습니다. 이서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의 생활도 편하지 않았어요. 최명심은 딸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서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괜찮은 사위였는데. 엄마도 그때는 집 크게 옮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적당히 했어야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박춘배 역시 딸에게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택배 일하면서 번 돈으로 내 결혼식 치렀는데 몇 달 만에 이렇게 되다니. 가족들의 냉담한 반응에 이서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기대했던 딸의 성공적인 결혼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과 실망만 안겨준 셈이었어요. 해고는 이서의 이혼 소식을 들은 후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더 이상 도움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윤다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이서야,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너무 높은 기대를 하라고 했나? 미안해라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한편 상훈은 이혼 후 훨씬 홀가분해졌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처가의 끝없는 요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떠니? 후회는 안 하고. 기정이 물어보자 상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혀요, 아버지.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법이야. 상훈은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끝없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상훈은 우연히 이서를 마주쳤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이서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상훈 오빠. 이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상훈은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안함이나 안쓰러움은 느끼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서가 선택한 길의 결과였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훈은 아버지와 함께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며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었어요. 그간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는 사업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전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상훈아,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마무리했구나. 기정이 아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상훈이 맡은 대형 건설 현장의 자재 공급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상훈이 보여준 리더십이었어요. 아버지,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단순히 자재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상훈의 말에 기정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가 기업을 키우는 진짜 이유는 신뢰야. 돈은 신뢰가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두 사람은 회사 옥상에서 춘천 시내를 내려다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기정은 아들이 결혼 실패의 상처를 딛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상훈아, 내가 이번에 겪은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잘 극복했어. 아버지 덕분이죠. 그때 아버지가 단호하게 조언해주지 않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상훈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아버지의 남을 도우면 돌아온다는 철학이 무분별한 베풀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상훈은 회사에서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신입 직원으로 들어온 김민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28살의 민서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설계사무소에서 3년간 일한 경력이 있었어요. 집안 사정으로 고향으로 내려와 새 출발을 하려는 중이었습니다. 부장님, 자재 발주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서의 제안을 들으며 상훈은 감탄했어요.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부분들을 디지털화하고 재고 관리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하면 효율성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민서의 제안을 듣고 상훈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과거 해곤이 제안했던 허황된 온라인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이었어요. 민서 씨,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해 보실래요? 필요한 지원은 제가 해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서의 밝은 반응을 보며 상훈은 뿌듯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상훈과 민서는 자주 대화하게 됐어요. 민서는 이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부장님, 제가 이 일을 맡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다른 회사 면접에서는 경력 단절을 문제 삼더라고요.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든 기회가 있어야죠. 상훈의 말에 민서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서 상훈은 순수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계산이나 목적이 없는 진짜 감사의 마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상훈은 아버지와 함께 퇴근길에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양심 없는 요구는 죄라는 거예요. 기정은 아들의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지. 이서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 후에 보여준 모습들은 그냥 욕심이었죠. 상훈은 이제 이서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진짜 중요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민서가 주도한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어요. 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고 다른 업체들에서도 벤치마킹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민서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성과를 낼 줄 몰랐어요. 부장님이 믿고 맡겨주셔서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서의 겸손한 태도를 보며 상훈은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날 밤 상훈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 이제는 누가 진짜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됐고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도 안다. 다시 도전하고 싶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상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